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 이제 너랑은 완전히 끝이야. 당장 도장이나 찍어. 빈소 구석에서 친정아버지의 조의금을 뜯어내 주머니에 쑤셔 넣던 남편이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옆에는 배가 부른 내연녀가 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유품 시계를 뾰족한 구둣발로 짓밟으며 얄밉게 웃고 있었죠.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거지 같은 집구석. 저는 텅 빈 빈소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훔쳐간 조의금이 푼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진실이 밝혀지며 이 뻔뻔한 시댁 식구들의 인생은 처참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피비린내 나는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 장례식장에는 차가운 빗소리만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텅 빈 빈소에는 짙은 적막감이 감돌았죠.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서늘한 공간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이지은은 홀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영정 사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에 이제는 눈물조차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장례식장에 닫아둔 철문을 거세게 열어젖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박민준이 배가 부른 낯선 여자를 데리고 빈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민준, 저 여자는 누구야? 이지은이 핏발선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 귀한 손주 품은 새 며느리 오셨다. 퀴퀴한 냄새 진동하니까 당장 비켜. 시어머니가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정성껏 차려놓은 과일과 음식들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졌죠. 어머님, 지금 우리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쏘스라치게 놀라 시어머니의 팔을 급히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죠? 제가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워서 발밑을 잘 못 봤네요. 최유라가 바닥에 떨어진 지은 아버지의 낡은 유품 시계를 뾰족한 구둣발로 무참히 짓밟으며 얄밉게 웃었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쓰다듬더니 박민준이 사준 최고급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흔들며 빈정거렸습니다. 그 가방은 지은이 지난달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남편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지갑과 같은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너 그 가방 뭐야? 내가 생활비 아껴서 사준 지갑이랑 같은 브랜드잖아. 내 피 같은 돈으로 저 여자 명품 가방을 사준 거야. 지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라의 가방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그쪽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고 볼품없다면서요. 장례식장 꼴을 보니까 아주 견적이 딱 나오네. 찌질하게 굴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유라가 지은을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은은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호흡이 턱 밑까지 거칠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새벽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렸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쌈짓돈을 쥐어주시던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떠올랐죠. 그 순간 빈소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수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위자료 대신 챙기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 이제 너랑은 완전히 끝이야. 박민준이 조의금 함을 뜯어내며 돈다발을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 탐욕스럽게 쑤셔 넣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우리 아버지 조의금에 감히 손을 대. 지은이 피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민준의 멱살을 강하게 틀어쥐었습니다. 시끄러워.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같은 집구석 지긋지긋했어. 당장 이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민준이 지은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내고 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얼굴에 무참히 집어던졌습니다. 공중에서 팔랑거리며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본 지은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죠. 그런데 이때 장례식장 문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맞춰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빈소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두 줄로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굴지의 대기업 총수인 강도윤 회장이 묵직한 구둣발 소리를 내며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한 도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이 빈소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렸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도윤이 조의금을 훔치던 민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손목을 강하게 꺾어버리며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아, 내 손목 부러진다. 당신 대체 뭐야?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민준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흩어진 제사 음식을 직접 주워 담고 엎어진 향로를 제자리에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지은의 아버지 영정 사진을 향해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두 번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가씨. 절을 마친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은 지은에게 다가가 90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은이 텅 빈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고인께서는 과거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무너져가던 저희 그룹을 살려내신 저의 절대적인 은인이십니다. 이지은 아가씨는 저희 그룹에 숨겨진 최대 주주이자 수천억 원대 자산의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아가씨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윤이 장례식장에 모인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도윤의 폭탄 선언이 좁은 빈소를 쩌렁쩌렁 울리자 상황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지은이 물려받을 엄청난 재산 규모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단단히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나서 굴러들어온 황금 복덩이를 찾네. 며느라, 내가 잠깐 귀신에 씌었나 보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고 바닥을 뒹굴며 처절하게 통곡하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여자한테 무릎을 꿇으시면 어떡해요. 저 다리에 힘이 풀려요. 유라가 사색이 된 얼굴로 헛구역질을 해대며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져 있던 민주는 방금 전 자신이 호기롭게 던졌던 이혼 서류를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 저뱀 같은 기집애가 꼬리쳐서 넘어간 거야. 나는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민준이 종이 쪼가리를 미친 듯이 씹어 삼키며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내 이름 올리지 마.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훔쳐다 내연녀 가방 사주는 쓰레기한테 베풀 자비는 없어. 지은이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민준을 걷어차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구박하고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이 돈 앞에서 추악하게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지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전부 다 끌어내. 도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턱짓을 하며 경호원들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발버둥 치는 민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유라의 입을 억센 손으로 거칠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을 빈소박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짐짝처럼 무참히 내동댕이 쳤죠. 폭풍이 휩쓸고 간 장례식장은 다시 무거운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충격으로 덜덜 떨고 있는 지은의 얇은 어깨 위에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부터 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십니까? 도윤이 지은의 눈을 진지하게 응시하며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를 철저하게 빼앗을 거예요.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놨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서 평생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은이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흘리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의 눈동자에 서늘한 살기가 돌며 끔찍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 폭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새로운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될 처절하고도 짜릿한 복수극의 막이 비로소 오른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대기업 본사 회장실. 이지은은 상복을 벗고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강도윤이 건넨 서류를 매섭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밤새워 서류를 검토하던 지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아가씨, 예상대로 박민준 쪽에서 벌써 치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의 임신을 무기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도윤이 태블릿 PC를 건네며 묵직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내 돈을 뺏어가겠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내 돈 단 한 푼도 못 건드리게 해줄게. 지은이 두꺼운 고소장을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한편 빈소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민준과 시어머니는 허름한 모텔방에서 도끼를 품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엄마, 지은이 명의로 내가 몰래 들어둔 생명보험 있잖아. 그거 담보로 당장 불법 대출 싹 다 당겨버려. 신용불량자로 빚더미에 앉혀서 그 잘난 회장놈 앞에서 개망신을 줘야 속이 풀리겠어. 민준이 담배를 피워대며 재떨이를 발로 걷어차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뭐냐? 내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기집애는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줘야지. 당장 머리채를 다 뽑아서 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다. 시어머니가 핏발선 눈으로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이 머무는 최고급 호텔 로비까지 찾아가 대리석 바닥에 다짜고짜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천하의 몫을 여니 불쌍한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어요. 내 아들 돈 싹 다 훔쳐서 젊은 논팽이랑 호텔방 들락거리는 저 더러운 꼴 좀 보소. 시어머니가 가슴을 팡팡 치며 지나가는 투숙객들을 향해 가짜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시어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끌어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찰거머리처럼 기둥을 끌어안고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이거 안 나. 이지은 당장 내 눈앞에 나오라고 해. 내 아들 피 같은 위자료 내놓기 전에는 나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말리는 보안 요원의 손등을 짐승처럼 콱 물어뜯으며 악착같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사이 최유라는 자신의 화려한 사기 전과가 탄로날까 두려워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라는 지은과 도윤이
호텔 로비를 나란히 걷는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 질 나쁜 불륜 스캔들로 조작하여 인터넷에 마구 유포했죠. 이것 봐. 인터넷에 찌라시 쫙 깔렸어. 이지은 이제 끝이야. 이참에 언론까지 동원해서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우리가 이 돈 다 먹는 거야. 유라가 핸드폰 화면의 악플들을 보며 비열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주주총회에서 지은의 경영 참여를 반대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배정해준 엘리트 법무팀은 민준이 빼돌린 수십억 원이 유라의 차명 계좌를 거쳐 대규모 불법 도박장으로 흘러간 정황을 명백하게 찾아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경찰의 내사 조사가 시작되자 궁지에 몰린 민준과 유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자작극을 꾸몄습니다. 아, 내 배. 우리 아기 다치면 어떡해. 사람 살려. 유라가 자신의 배를 억지로 부여잡고 방바닥을 뒹굴며 소름 끼치는 가짜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이렇게라도 배에 멍을 들어서 이지은이 널 잔인하게 폭행했다고 덮어 씌워야 여론이 뒤집히고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눈 질끈 감아. 민준이 쓰러진 유라의 배를 자비 없이 발로 걷어차며 악랄하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유라의 몸에 시퍼런 멍을 잔뜩 만든 뒤 지은이 유산시키려 임산부를 잔혹하게 폭행했다며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거짓 제보를 뿌렸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며 지은은 한순간에 돈에 미쳐 임산부를 폭행한 악녀로 몰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지은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한정식 집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측근 김전무를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전무님, 우리 아버지를 평생 그림자처럼 모셨던 분이시니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진실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지은이 김전무의 거친 손을 간절하게 붙잡고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겁이 나서 숨어 있느라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여기 박민준이 가짜 초음파 사진 조작하고 다른 병든 여자 명예 도용해 가짜 임신 진단서 발급받은 결정적인 비밀 장부입니다. 김 전무가 낡은 서류 봉투를 지은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비밀 장부를 손에 쥔 지은의 눈빛이 매의 발톱처럼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도윤 회장님, 반격할 준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서초동 경찰서 앞으로 모든 언론사 기자들 싹 다 모아주세요. 지은이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동하고 경찰서 정문으로 당당하게 자진 출석했습니다. 형사님, 박민준과 최유라가 재산을 노리고 꾸민 치밀한 자작극 증거 자료입니다. 유라 저 여자 임신도 전부 가짜고요. 여기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장 자금 흐름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죠. 지은이 묵직한 서류 뭉치와 USB를 담당 형사 책상 위에 보란 듯이 쾅 내려놓았습니다. 최유라 복부의 멍자국은 타인에 의한 폭행이 아니라 둔탁한 흉기로 스스로 타격을 가해 생긴 자의 흔적입니다. 함께 출석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호한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민준과 유라의 추악한 거짓말은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분노한 경찰은 즉각 두 사람을 무고 및 사문서 위조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은이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문을 나서자 대기하던 취재진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벌떼처럼 몰려들었죠. 이지은 씨, 임산부 폭행 제보는
모두 박민준 씨 자작극으로 밝혀진 겁니까? 남편분과 내연녀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지은의 입가로 다급하게 들이밀며 질문했습니다. 지은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카메라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욕보이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 그 범죄자들에게 똑똑히 전하십시오. 오늘부로 박민준과 최유라를 상대로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당신들이 불법으로 훔쳐간 내 돈은 물론이고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전부 압류해서 평생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만들어줄 테니 벌벌 떨며 기다리세요. 지은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를 향해 살벌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지은의 폭탄 발언에 취재진의 입이 떡 벌어지며 장내는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이 직접 차 문을 열어주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지은이 우아하고 기품 있게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기자들을 바라보는 지은의 입술 사이로 그동안의 억울함을 씻어내는 짜릿하고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대기업 본사 비밀 회의실. 자정이 넘은 시각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이지은과 강도윤은 비밀 장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서류를 넘기던 지은의 눈동자가 특정 계좌 번호에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도윤 회장님, 여기 이 자금 흐름 좀 자세히 보세요. 박민준이 도박장에 쏟아부은 돈 중에 절반은 우리 그룹 내부에서 흘러나온 비자금이에요. 지은이 형광펜으로 그은 서류를 도윤 쪽으로 밀어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 계좌는 제 숙부인 강 부회장이 은밀하게 관리하는 유령 회사입니다. 박민준 그 쓰레기를 뒤에서 조종하던 진짜 배우가 바로 강 부회장이었군요. 도윤이 서류를 꽉 구겨 쥐며 턱 근육을 단단하게 경직시켰습니다. 도윤의 눈빛에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시각 도심 외곽의 어두컴컴한 룸살롱 밀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강 부회장은 고급 양주를 들이켜며 박민준과 시어머니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내 놈이 최유라랑 짜고 친 사기극 증거 내가 다 쥐고 있어. 넌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내 말대로 이지은 지분만 완벽하게 빼앗아 오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강 부회장이 얼음이 담긴 유리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강 부회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요. 그 독한 기집애 지분만 뺏으면 우리 모자 숨통 좀 트이는 거 맞죠? 저 좀 꼭 살려주십시오. 민준이 강 부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당장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지은이 돈에 미쳐지 애비를 독살했다고 소문 쫙 내겠습니다. 저한테 활동비만 팍팍 밀어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뒤 돈다발을 싸들고 지은의 친척들을 몰래 찾아다녔습니다. 형님, 글쎄 지은이 그 독사가 유산 혼자 독차지하려고 지 애비린 거에 독약을 탔대요. 경찰에 찔러주는 사람한테 내가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어서 소문 좀 내주소. 시어머니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들이밀고 끔찍한 모함을 퍼뜨렸습니다. 지은은 친척들에게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치밀한 분노를 억누르며 대응책을 고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곁에서 모시던 옛 비서실장 최 실장이 지은의 사무실로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둔 또 다른 차명 계좌와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강 부회장이 손쓰기 전에 당장 저랑 같이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최 실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남기셨다고요. 당장 안내하세요. 지은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겉옷을 챙겨 입고 최 실장의 차에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의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 외곽의 으슥한 길로 접어들자 히터 송풍구에서 매캐한 수면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은이 목을 부여잡고 창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다 강 부회장님 지시입니다. 원망은 저승 가서 하십시오. 최 실장이 백미러를 통해 쓰러지는 지은을 곁눈질하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최 실장은 강 부회장이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지은이 몽롱한 정신을 차린 곳은 도심 외곽 폐공장 지하에 있는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냉기가 온몸의 뼈마디를 무자비하게 부수듯 파고들었습니다. 온 사방이 하얀 성에로 뒤덮인 창고 한가운데 지은은 얼음장 같은 쇠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철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열리더니 두꺼운 파카를 입은 강 부회장과 민준이 입김을 내뿜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지은, 이제 좀 정신이 들어. 고집 부리지 말고 지분 양도각서에 예쁘게 지장 찍어. 그럼 고통 없이 보내줄게. 민준이 꽁꽁 얼어붙은 지은의 뺨을 거칠게 때리며 악을 썼습니다. 박민준, 네가 인간이야.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새끼. 우리 아버지도 모자라서 나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해. 지은이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덜덜 떨며 도끼 어린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이지은, 네가 여기서 꽁꽁 얼어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남편인 박민준을 거쳐서 전부 내 손에 떨어지게 돼 있어. 얌전히 도장 찍고 편하게 가라. 강 부회장이 지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손가락을 억지로 꺾어 빨간 인주를 묻히고 각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손가락이 부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옷깃 속에 미리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턱으로 살짝 눌러 몰래 작동시킨 것입니다. 강 부회장, 박민준이랑 공모해서 나를 납치하고 살인 교사한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너희들 죗값은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꼭 받아낼 테니까 똑똑히 기억해. 지은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두 사람의 범행 계획을 생생하게 녹음했습니다. 극도의 추위에 점점 체온이 떨어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며 지은의 고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하는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두꺼운 냉동 창고 철문이 무참히 폭파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꼼짝 마. 전원 무기 버리고 당장 엎드려.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짙은 연기를 뚫고 쏜살같이 진입하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은을 찾기 위해 정보망을 총동원해 GPS 추적에 성공한 도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새끼들, 이지은 아가씨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간 내 손에 다 죽을 줄 알아. 도윤이 눈에 핏발이 선 채로 권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들을 거칠게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습에 궁지에 몰린 민준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깨진 유리병을 집어들고 지은의 목을 위협적으로 겨누었습니다. 오지마.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2년 목통 다 그어버릴 거야. 당장 도망칠 차 대기시키고 문 열어. 민준이 사시나무 떨듯 손을 덜덜 떨면서도 지은의 창백한 목에 날카로운 유리병을 바짝 들이대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도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맹수처럼 몸을 날려 민준의 손목을 쇠파이프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 내 팔 부러진다. 민준이 깨진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나뒹굴었습니다. 도윤의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순식간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민준과 강 부회장 일당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차가운 수갑을 덜컥 채웠습니다. 아가씨,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지은 씨,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도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지은의 밧줄을 끊고 품에 꽉 끌어안으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지은은 도윤의 따뜻한 체온을 희미하게 느끼며 굳게 쥐고 있던 초소형 녹음기를 도윤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도감과 함께 완전히 의식을 잃고 도윤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도윤은 피를 흘리며 기절한 지은을 번쩍 안아들고 대기 중인 구급차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무섭게 찢을 듯 울려 퍼지며 악인들을 향한 피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 다음 날 아침 8시 소독약 냄새가 옅게 배어 있는 병원 특실의 하얀 커튼 사이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지은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죠.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밤새 병상을 지키다 지쳐 엎드려 잠든 강도윤의 넓은 등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상처투성이인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도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씨, 깨어나셨습니까?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 당장 모셔오겠습니다. 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은의 두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저 때문에 그 위험한 곳까지 뛰어드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의 따뜻한 손 온기를 깊이 느꼈습니다.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속보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 부회장과 박민준 일당이 지은이 넘긴 초소형 녹음기 파일 덕분에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죠. 아가씨, 선대 회장님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기업 정신이죠. 이제 아가씨께서 직접 그룹윤리경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더러운 쓰레기들을 청소해 주십시오. 도윤이 지은의 눈을 진지하게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정식 제안을 건넸습니다. 지은은 며칠 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생전에 남몰래 후원했던 고향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당을 지나 원장실에 들어선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선대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위해 남기신 친필 일기장과 강 부회장의 약점이 담긴 비밀 금고 열쇠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원장이 낡은 나무 상자를 지은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일기장에는 딸을 괴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평생 홀로 모든 위험을 감당했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지은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지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섭게 각성하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기업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지은은 윤리경영위원장 취임식을 당당하게 가졌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날카로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박민준의 모든 금융계좌를 즉각 동결합니다. 그가 빼돌린 자금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압류해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지은의 호통치는 목소리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구치소 독방. 푸른 죄수복을 입은 민주는 쇠창살을 붙잡고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님, 저기 강 부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부회장님이 저 꺼내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민준이 밥그릇을 걷어차며 미친 듯이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건 교도관들의 차가운 조소뿐이었습니다. 강 부회장에게 완벽하게 꼬리 자르기를 당한 민주는 매일 밤 독방에서 공포에 떨며 피눈물을 흘렸죠. 한편 시어머니는 민준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살던 아파트를 헐값에 급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미리 손을 써둔 사기꾼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시어머니는 돈 가방을 통째로 날리고 차가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돈. 그게 어떤 돈인데 내 놈들이 다 들고 튀어. 벼락 맞을 놈들아 내 돈 내놔. 시어머니가 찢어진 옷차림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며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 사이 최유라는 민준의 철저한 몰락을 직감하고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챙긴 사기 피해금과 시어머니의 비상금 패물까지 몽땅 훔쳐 대형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야반도주를 결심한 유라는 브로커와 은밀히 접선해 중국으로 넘어갈 밀항선을 타기 위해 평택항 부두로 숨어들었죠.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는 어두컴컴한 부두에는 스산한 파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당장 나부터 배에 태워. 경찰 깔리기 전에 빨리 떠나자고. 유라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밀항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렬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켜지며 수십 명의 경찰과 함께 이지은이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은 사설 탐정을 풀어 유라의 도주 계획을 완벽하게 꿰뚫고 부두에 덫을 쳐두었던 것입니다. 최유라, 쥐새끼처럼 어딜 도망가려고. 네가 훔친 내 돈다발 들고 외국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어. 지은이 유라의 짐 가방을 구둣발로 세게 걷어차며 조롱하듯 비웃었습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유라를 포위하고 차가운 수갑을 철컥 들이밀었습니다. 사색이 된 유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지은 씨, 내가 잘못했어. 박민준이랑 저 늙은이가 꾸민 더러운 짓거리 내가 법정에서 싹 다 불게. 내 증언 필요하잖아. 나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평생 은혜 안 잊을게. 유라가 가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은혜. 웃기고 있네. 천박한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혓바닥을 놀려. 내 알량한 증언 따위 없어도 그 버러지들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들 증거는 차고 넘쳐. 지은이 유라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은 품에서 유라의 과거 사기 행각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 뭉치를 꺼내어 유라의 얼굴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수십 장의 끔찍한 증거 사진들이 바닷바람에 흩날리며 유라의 비참한 몰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형사님, 이 쓰레기 당장 끌고 가세요.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나서 구역질이 나네요. 지은이 코를 막으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유라는 수갑을 찬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발악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무참히 질질 끌려갔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지은의 입가에는 마침내 악인들의 숨통을 조였다는 짜릿하고 통쾌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대기업 본사 주주 총회장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최유라가 부두에서 긴급 체포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지은은 최고급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 한가운데 꼿꼿하게 섰습니다. 압도적인 지분율로 경영권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지은의 얼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오늘부로 우리 그룹은 과거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억울한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대규모 공익재단을 즉각 설립하겠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은의 폭탄 발언에 장내를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주주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악인들의 흔적을 지워내고 아버지가 평생 바쳤던 회사를 완벽하게 되찾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육중한 문을 열고 교도관들이 박민준과 최유라 그리고 강 부회장을 거칠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세 사람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지은은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의 초라한 몰골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민준과 최유라 그리고 강 부회장의 살인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백기철은 증언을 시작하시오. 판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증인석에는 지명수배 중이다가 도윤의 경호팀에게 덜미를 잡힌 유라의 진짜 내연남 백기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 최유라, 저 여자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는 제 핏줄입니다. 저 독사가 박민준을 완벽하게 호구로 잡아서 재벌집 재산을 통째로 털어먹자고 저를 꼬드겼습니다. 여기 최유라랑 제가 은밀하게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이랑 임신 시기를 교묘하게 조작한 가짜 진단서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백기철이 유라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증거 서류들을 허공에 펄럭였습니다. 유라가 상습적인 혼인 빙자 사기 전과 칠범이라는 사실과 가짜 신분까지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졌죠. 방청석은 엄청난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유라의 임신마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최유라, 네가 감히 나한테 남의 새끼를 품고 사기를 쳐.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은 이뱀 같은 년. 오늘 여기서 당장 목을 비틀어 죽여버리겠어. 민준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피고인석을 뛰어넘어 유라의 목을 맹렬하게 졸랐습니다. 아, 사람 살려. 이 미친놈 당장 떨어져. 유라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발버둥을 치며 캑캑거렸습니다. 피고인, 당장 떨어지지 못해. 건장한 법정 경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입에 거품을 무는 민준을 바닥에 강제로 짓눌러 제압했습니다. 그 끔찍한 난동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저 더러운 사기꾼년이 우리 집안 귀한 데를 완전히 끊어놨네. 내 아들 인생 망친 저 독사 같은 년 당장 찢어 죽여라. 시어머니가 가슴을 팡팡 치며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다
거품을 물고 바닥에 쿵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판사는 나무망치를 쾅쾅 내리치며 장례를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주범 박민준에게 징역 15년, 최유라에게 징역 12년, 강 부회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방청석에 쓰러진 박민준의 어미 역시 며느리를 학대하고 사기방조 및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 자리에서 즉각 법정 구속한다. 판사의 준엄한 호통이 법정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대기하던 교도관들이 쓰러진 시어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차가운 수갑을 덜컥 채웠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저 박민준이랑 최유라 저것들이 꾸민 짓이에요. 늙고 힘없는 어미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감방에 쳐넣습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은 자비 없이 시어머니를 포승줄로 꽁꽁 묶어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악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향해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판 무덤이야. 평생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방 구석에서 썩은 밥이나 씹으며 피눈물 흘려. 2번 다시 내 세상에 벌레처럼 기어나오지 마. 지은이 이빨을 꽉 깨물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이 법원 정문을 당당하게 나서자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와 족쇄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듯한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재판을 통쾌하게 마친 뒤 지은과 도윤은 헬기를 타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고향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따사로운 늦은 오후의 햇살이 무덤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부시게 하얀 백합꽃다발을 아버지의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쓰레기들 제가 아주 완벽하게 쓸어버렸어요. 우리 회사도 제가 굳건하게 지켜냈으니 이제 하늘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지은이 묘비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다가와 지은의 떨리는 얇은 어깨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씨, 참으로 길고 고단한 싸움이었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도 분명 아가씨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평생 아가씨의 그림자가 되어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도윤이 지은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다정하게 닦아주며 변함없는 맹세를 바쳤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석양 아래 2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끔찍했던 고난과 역경을 보상받듯 평화롭고 안도감 넘치는 시간이 맴돌았습니다. 가장 참담한 밑바닥에서 시작해 기어코 승리를 쟁취한 지은의 찬란하고도 새로운 인생 이막이 활짝 피어나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달콤한 단잠을 깨우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대저택의 고요한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지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침대 탁자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후원하시는 보육원 아이들 수십 명이
한밤중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 피를 토하는 심각한 독극물 중독 증세랍니다. 수화기 너머로 보육원 원장의 다급하고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예쁜 아이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당장 차 대기시키세요. 지은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핸드폰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허겁지겁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특종을 냄새 맡고 몰려든 수십 대의 카메라와 번쩍이는 플래시가 그녀를 무자비하게 덮쳤죠. 이지은 회장, 기업의 더러운 이미지 세탁하려고 불쌍한 고아들을 고의로 희생양 삼은 거 맞습니까? 해명해 보시죠. 하이에나 같은 독한 기자들이 마이크를 지은의 입가에 들이밀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습니까? 제발 길 좀 비켜주세요. 지은이 기자들의 어깨를 밀치며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리 없는 사람들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학부모들과 시위를 벌이는 시민 단체 사람들이 지은을 겹겹이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지려나. 내 새끼 당장 살려내. 돈에 미쳐서 핏덩이들을 독살하려 한 악마 같은 년. 한 학부모가 눈을 뒤집고 악을 쓰며 지은의 머리 위로 냄새나는 썩은 오물통을 사정없이 부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은이 끈적거리는 오물을 온집어 쓴 채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단 기부금 당장 내놓고 환불해. 이 끔찍한 살인마. 당장 감방에 쳐넣어라. 팻말을 든 시위대가 날계란과 썩은 토마토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며 지은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끈적한 오물과 구역질 나는 비린내가 진동하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지은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죠. 곧바로 관할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보육원 식자재 창고 깊숙한 곳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수년이나 지나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고기 덩어리들과 정체불명의 맹독성 화학 약품통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은 지은은 아동복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 지금 당장 바른 대로 말해. 이 썩은 고기 애들한테 고의로 먹인 거 다 인정해. 험악한 인상의 강력계 형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지은을 매섭게 압박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하늘의 맹세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누군가 저를 완벽하게 매장하려고 치밀하게 꾸민 더러운 함정이에요. 제발 진짜 배우를 찾아주세요. 지은이 수갑이 채워질 위기 속에서도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억울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 시각 강도윤은 회사 보안실에서 비밀리에 최정예 정보팀을 가동해 보육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의 뒤를 집요하게 캐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도윤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무서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윤 회장님, 그 식자재 납품업체 진짜 배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강 부회장의 잔당들이 차명으로 세운 불법 유령회사입니다. 경호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하게 뛰어들어와 뒷조사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강 부회장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감옥 안에서도 지은 씨를 끝장내려고 그 끔찍한 독극물을 죄 없는 애들 밥에 타게 만들었단 말이야.
당장 그 납품업자 놈들 은신처 샅샅이 뒤져서 끌고 와. 도윤이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며 책상 위에 두꺼운 유리 잿더리를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꼬리가 밟힐 것을 직감한 강 부회장의 잔당들은 증거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 더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보육원 식자재 창고에 인화성 강한 신나를 통째로 들이붓고 시뻘건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인 납품업자 대표를 납치해 중국으로 도망가는 밀항선에 강제로 태우려 항구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죠. 경찰의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힘겹게 마치고 경찰서 문을 나선 지은은 도윤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거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향한 복수극에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잔혹하게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지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그 쓰레기들이 창고에 불을 질렀대요. 그 안에 이 사태의 배후를 밝힐 결정적인 장부가 숨겨져 있어요. 제가 당장 가야 해요. 지은이 도윤의 만류를 거칠게 뿌리치고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아타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매캐한 연기를 뚫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육원 창고는 이미 지옥불처럼 시뻘건 화마에 완전히 집어삼켜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집어삼킬 듯 덮쳐오고 타오르는 불길이 밤하늘을 무섭게 붉게 물들였죠. 위험합니다. 건물이 곧 무너질 수 있으니 절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러나세요.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며 지은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저 안에 우리 아이들 목숨을 앗아갈 뻔한 살인마들의 증거가 남아 있어요. 나요. 제발 놔달라고요. 지은이 자신을 막는 소방관들을 악착같이 뿌리치고 치솟는 불기둥 속으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몸을 냅다 던졌습니다. 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창이 쨍그랑 깨지며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열기가 지은의 피부를 까맣게 태울 듯 덮쳐왔습니다. 유독 가스와 매캐한 검은 연기에 숨이 턱턱 막히고 기침이 쏟아졌지만 지은은 도끼를 품고 바닥을 기어서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라 지은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소방차에서 흠뻑 젖은 방화 담요를 빼앗아 뒤집어 쓰고 화마 속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천장이 곧 무너집니다.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도윤이 불기둥을 온몸으로 뚫고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지은의 허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납품 이중장부. 강 부회장 비자금이랑 독극물 사주 내역이 여기 다 있다고요. 지은이 불에 반쯤 타버린 찌그러진 철제 금고 안에서 시꺼먼 장부를 꺼내 품에 꽉 끌어안으며 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우르릉 쾅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인 묵직한 천장 구조물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자신의 넓은 등으로 지은을 완벽하게 덮어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불타는 콘크리트 잔해를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도윤 씨,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요. 지은이 피를 뚝뚝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는 도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화염 속에서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의 필사적인 구조 끝에 구사일생으로 잿더미 속에서 빠져나온 지은의 두 손에는 불에 탄 납품 장부가 찢어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과 인터넷 뉴스에서는 지은이 불량식자재 비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스스로 보육원 창고에 불을 지르는 방화를 저질렀다는 악의적이고 충격적인 오보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강 부회장의 잔당들이 언론사 데스크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뉴스를 살포한 것입니다. 분노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악화되어 지은을 향한 잔혹한 마녀 사냥이 극에 달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성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살인마 이지은 사형을 외치며 횃불과 촛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지은이 온갖 수모를 겪으며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새까만 잿더미로 변해버릴 절체절명의 거대한 위기가 그녀의 숨통을 다시 한번 지독하게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늦은 밤입니다.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비밀 안가에는 무겁고 날카로운 침묵만이 짙게 깔려 있었죠. 책상 위에는 잿더미 속에서 건져낸 불에 타다 남은 이중 장부가 법의학팀의 정밀한 복원을 거쳐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화상 치료를 위해 얼굴 절반의 하얀 붕대를 칭칭 감은 채 핏발선 눈으로 장부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강도윤 역시 팔과 어깨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이지은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이 장부 자금 흐름 다 확인했어. 보육원 급식 납품업체로 위장한 강 부회장 유령 회사에서 돈이 얼마나 오갔는지 아주 확실하게 잡았어. 이지은이 장부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쾅쾅 두드리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지은아, 내 최정예 경호팀이 평택항 은신처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납품업자 대표놈을 방금 생포해서 무릎 꿇려놨어. 자백도 이미 다 받아냈고 독극물 투입 사주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핵심 증거 대포폰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어. 강도윤이 피 묻은 대포폰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장 그 납품업자 놈 내 눈앞으로 끌고 와. 내 손으로 직접 껍데기를 다 벗겨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테니까. 이지은이 이를 빠드득 갈며 살벌한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밧줄에 꽁꽁 묶인 납품업자 대표가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와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멍든 납품업자는 이지은의 차가운 눈빛을 받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교도소에 있는 강 부회장이 수십억 원을 주겠다고 꼬드겨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독극물을 급식에 탔습니다. 여기 이 대포폰에 강 부회장 목소리 싹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요. 납품업자 대표가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애원했습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핏덩이들 밥그릇에 독을 타. 내 놈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딴 짓을 해. 이지은이 책상 위 뜨거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납품업자 얼굴 옆 벽면에 사정없이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납품업자는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지은은 확보된 대포폰의 범행모의 통화 기록과 화재 현장에서 건져낸 이중 장부의 자금 흐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교차 검증했습니다. 강 부회장 잔당들의 끔찍한 범행을 명백하게 입증할 모든 살인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쾌감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윤, 내일 아침 황금 시간대에 주요 방송국 생방송 기자회견 싹 다 잡아줘. 내 얼굴에 난 이 흉측한 화상 흉터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설 거야. 이지은이 거울 속 자신의 화상 흉터를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세팅된 대형 생방송 기자회견장. 번쩍이는 플래시 세례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가운데 이지은은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 흉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단상에 우뚝 섰습니다. 지은의 참혹한 얼굴을 본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죠. 국민 여러분, 저 이지은을 향한 모든 마녀사냥은 완벽한 거짓이자 악랄한 조작입니다. 우리 무고한 아이들을 잔혹하게 독살하려 한 진짜 배우는 바로 옥중에 있는 강 부회장과 그 쓰레기 잔당들입니다. 이지은이 마이크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고 피를 토하듯 쩌렁쩌렁하게 절규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당신이 비리 덮으려고 고의로 불 지르고 억울한 사람한테 죄 다 덮어 씌우는 거 아니냐고요. 삐딱한 태도의 한 기자가 삿대질을 해대며 날카롭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 이 화면 똑똑히 두 눈 뜨고 보십시오. 강 부회장이 감옥 안에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사주한 생생한 통화 녹음 파일과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간 비밀 장부입니다. 이지은이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띄우며 거침없이 맞받아쳤습니다. 기자회견장 스피커를 통해 강 부회장의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울려 퍼지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지은을 살인마라 비난하던 여론은 단 몇 분 만에 강 부회장 일당을 향한 거대한 분노의 쓰나미로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당장 저 악마 같은 강 부회장 놈을 사형시켜라. 우리 불쌍한 아이들을 살려내라. 대국민적인 사형 촉구 시위가 광장을 붉게 물들이며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거세게 번져나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각 꾸려지고 무장한 수사관들이 강 부회장의 잔당들을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로 모조리 긴급 체포하며 무자비하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던 강 부회장의 수감 구역 역시 샅샅이 압수수색을 당하며 완전히 쑥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시각 이지은은 아이들이 누워있는 대형 병원 로비에서 굳건한 표정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 이지은은 제 사재 500억 원을 즉각 출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전국 보육시설에 썩어빠진 급식 시스템을 바닥부터 뜯어고치는 기금을 전액 조성하겠습니다. 이지은이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천문학적인 거액의 사재 출연을 발표했습니다. 이지은이 전용기로 직접 해외에서 초빙한 세계 최고의 독성학 전문 의료진들이 밤낮 없이 아이들의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기적처럼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맑은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저희가 짐승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서 생명의 은인인 회장님께 오물을 던지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며칠 전 지은에게 계란을 던졌던 보육원 학부모들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지은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이 무사히 눈을 떴으니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이지은이 바닥에 엎드린 학부모들의 거친 손을 꽉 잡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눈물로 껴안아 위로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옥중 추가 범죄가 병합된 강 부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강 부회장은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린아이들의 살인 미수를 교사한 극악무도한 악마적 범죄자다. 피고인에게 영구한 사회 격리를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무기징역 판사봉을 쾅쾅쾅 내리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평생 이 더러운 감옥에서 썩어. 난 무조건 그룹 회장이 될 몸이라고. 이지은 이 독사 같은 년아. 내보내줘. 강 부회장이 수갑찬 두 손으로 피고인석 철창을 미친 듯이 흔들며 개거품을 물고 발악하다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이지은의 숨통을 조이고 평생을 괴롭히던 모든 악의 뿌리가 마침내 영원하고 완벽하게 뽑혀나가는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목숨 건 희생과 헌신으로 정면 돌파한 이지은의 압도적인 리더십은 대중의 엄청난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익재단은 세계적인 규모로 거대하게 확장되었고 이지은은 마녀사냥의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어던지며 그룹의 진정한 구심점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은아, 네가 기어코 해냈어. 넌 정말 내 심장을 미치게 뛰게 만드는 대단하고 강인한 여자야. 강도윤이 벅찬 감동으로 이지은을 품에 부서져라 꽉 끌어안으며 귓가에 뜨겁게 속삭였습니다. 강도윤, 네가 내 옆에서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켜준 덕분이야.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지은이 강도윤의 넓은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가장 눈부시고 환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상처를 서로의 체온으로 어루만지며 마침내 찬란하고 완벽한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끔찍한 위기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어느덧 1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업 본사 최상층 명예회장실의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이지은은 아버지가 물려준 거대한 그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며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드리웠던 어둡고 서늘한 그림자는 이제 따뜻하고 우아한 미소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차가운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교도소 특별 면회실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녹슨 쇠창살과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풍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불쾌하게 찔렀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교도관에게 질질 끌려 나온 박민준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끔찍한 지옥의 악귀 그 자체였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나 여기서 하루만 더 있으면 진짜 맞아 죽을지도 몰라. 제발 나 좀 살려줘. 박민준이 유리창에 얼굴을 비비며 피눈물을 줄줄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민준은 교도소 안에서 흉악한 폭력배들에게 매일같이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 앞니가 몽땅 빠져버린 참담한 몰골이었습니다. 푸른 죄수복은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죠. 아이고 배고파.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줄 고기 반찬 내놔라. 이 도둑년들아 내 고기 내놔. 시어머니가 허공에 앙상한 손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심각한 치매 증세가 발병하여 바로 옆에서 울부짖는 친아들조차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돈에 눈이 멀어 광분하던 표독스러운 늙은이의 비참하고 초라한 말로였죠. 박민준, 네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훔치며 웃었던 그날을 똑똑히 기억해. 당신들이 스스로 탐욕에 미쳐 파놓은 지옥이니까 평생 거기서 뼈가 썩을 때까지 죗값을 치러. 이지은이 흔들림 없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지은은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발악하는 민준을 뒤로 한 채 일말의 미련도 없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 시각 눅눅하고 습한 여자 교도소 독방에서는 최유라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기 내놔. 내가 재벌집 사모님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래. 다 죽여버릴 거야. 유라가 핏발선 눈으로 벽에 자신의 머리를 쾅쾅 찌으며 심각한 정신 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유라는 감옥 안에서 다른 거친 죄수들에게 매일 밤 집단 따돌림과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과거에 무참히 벌였던 진짜 핏줄의 환영에 시달리며 평생 빚도 들지 않는 독방에서 완벽하게 미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을 나서며 지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의 찌꺼기마저 봄바람에 모두 날려보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지독한 과거의 족쇄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진정한 자유가 온몸의 세포를 짜릿하게 깨웠습니다. 따사로운 봄날 지은과 강도윤은 아버지의 고향에 건립한 초대형 추모공원과 최첨단 아동의료센터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수만 명의 지역 주민들과 보육원 아이들이 모여 엄청난 환호성을 터뜨렸죠. 향긋한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번지는 축제의 한가운데서 도윤이 지은의 손을 꽉 쥐고 단상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아름다운 축하 폭죽이 펑펑 터지며 세상을 눈부시게 밝혔습니다. 이지은, 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준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야. 도윤이 지은의 눈을 깊게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도윤은 수많은 하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지은의 발밑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어 지은의 약지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평생 내 그림자가 되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널 완벽하게 지켜줄게. 도윤이 지은의 손등에 뜨겁게 입을 맞추며 눈시울을 붉힌 채 프로포즈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울어? 나도 사랑해. 우리 이제 평생 서로 손 놓지 말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자. 지은이 감격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윤의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엄청난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고 애틋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과거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찢겨나갔던 지은의 상처받은 마음은 도윤의 변함없고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흉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이끄는 공익재단은 매년 수십만 명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돈에 미쳐 사람을 죽이려 했던 악인들과 달리 지은은 아버지가 평생 꿈꾸었던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 곳곳에 아름답게 퍼뜨렸죠.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어느 주말 오후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저택의 넓은 푸른 잔디밭. 지은과 도윤은 새롭게 입양한 보육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예쁘네.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도윤이 지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어. 지은이 도윤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비에 젖은 상복을 입고 처절하게 오열하던 힘없는 며느리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키려던 끔찍한 시련을 굳건한 의지로 부수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진정한 승리자만이 그 자리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가장 처참한 바닥에서 시작해 통쾌한 복수를 완성하고 완벽한 사랑까지 쟁취한 이지은의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인생 이막이 벅찬 감동의 메아리를 남기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행복으로 찬란하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선 이지은의 통쾌한 복수극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인생의 참된 이치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친정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따뜻한 빛을 나누는 지은과 도윤의 앞날에 늘 기쁨만 가득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은이처럼 어떤 험난한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내는 지혜롭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눈물나고 재미있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